자, 이제 3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연설한 아테네의 정치가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있는데, 자, 이 관련된 연설은 페리클라스가 있죠. 그래서 페리클라스가 그 당시 이제 펠로포네스 전쟁에서 사망한 전사자들이 장례식 때 하는 연설이에요. 그래서 그 아테네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특징과 장점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이 관련된 기출 문제가 예전에 나왔어요. 그 2004년도 기출 문제에 그대로 그 유형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낸 것 같아요. 그냥 주관식 문제들 객관화 시켜갖고 낸 것 같은데, 자, 이 문제가 좀 쉽죠? 내용이. 자, 기획을 보면 인기가 높아 아르코노로 연임되어 민주정치가 이끌었다. 자, 아르콘이라는 건 집정관이죠. 그래서 그 아테네가 초창기 때 그 귀족들이 이제 정치를 할 때 아르콘을 했고 이제 그들이 이제 중심을 했고, 그 다음에 아르콘이 퇴임하고 나서 아라오파고스에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권력을 행사했는데, 점점 이제 그 아테네가 민주화되면서 아르콘과 아라오파고스에 있는 권한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와서는 페리클라스 왔을 때는 실체만 존재하고 있고 유명무실하는 그런 것들이죠. 되게 이제 상징적인 존재만 있고, 그 당시 이제 최고 권력자는 뭐였죠? 장군이었어요. 실질적인 정치가는. 근데 보통 장군하면 군사 지휘관으로서만 역할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장군은 군사 지휘관뿐만 아니라 정무적 기능, 어떤 정책을 수행하고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까지 담당했던 사람이 장군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페리클라스 개혁 때 주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당제나 아니면 그 추천제죠. 그리고 적어도 시민이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정무관이 된다든지 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전문성이 떨어져. 근데 이 장군은 추천제 대상도 아니고 연임이 계속 가능해요. 그래서 뭐 자기 말 잘하면 1년뿐만 아니라 뭐 2, 3년 하죠. 그래서 페리클라스도 이 장군이라는 지위를 가지면서 한 30년 동안 이 국정을 전반 이끌었죠. 예, 근데 장군이 그만큼 권한이 있을 만큼 또 의무나 책임도 강했어요. 그래서 만약 전쟁이 패해가지고 하면 장군들이 목이 잘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그 페리클라스는 그 당시 장군직을 이제 경유하면서 그 국정을 이제 이끌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공무 수당제 실시로 빈민들에게 정치 참여를 가능케 했다. 예, 맞죠? 자, 이 수당제를 왜 실시했냐면 빈민들이 그 당시 했는데, 이 빈민들이 대개 보면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 수군으로 활동했죠. 수군에서 노를 젓는 그 수군 활동했는데, 자, 수군 활동할 만큼 노력의 대상만큼은 피 흘린 만큼 정치적 권리도 줘야 되겠죠. 근데 빈민들이 정치하기는 좀 힘들어. 왜냐면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정치에 참여할 동안 민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 공개 재판에 참여하거나 시민법정에 참여할 때 수당을 주는 그건. 근데 이 수당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거는 돈은 국가가 대주죠. 국가 재정에서. 국가 재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당시 아테네의 제국주의 정책, 델로스 동맹 같은 걸 만들어서 제국주의 정책을 강화시켰죠. 해가지고 제국주의 정책을 통해서 남의 나라 것을 뺏어서 주거나, 아니면 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아테네가 해상무역이 발달했죠. 그래서 해상무역을 발달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제 주거나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아테네 시민들이 그 정치에 참여하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노예죠, 노예. 이 노예가 또 이제 있고. 그러니까 아테네는 민주정치를 하려면 항상 돈이 있어야 되고 노예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과 노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테네가 당연히 제국주의 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정치를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테네는 제국주의 정책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펠로포네스 전쟁의 배경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디귿을 보면 타협적인 외교 정책을 펴 스파르타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주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둘러싸고 그 아테네 이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의 펠로포네스 동맹이 이제 싸우죠.
그 과정에서 페리클라스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그 페스트에 이제 걸려서 죽게 돼요. 싸움 도중에 그 자신이.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양친이 모든 시민자에게 시민권 인정하는 법을 지정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수당제가 연결되는데, 자, 국고에서 수당을 지급하려면 시민 수가 많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왜냐면 시민이 많으면, 시민단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많은 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시민의 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시민이 아닌 사람은 그때 뭘로 묶냐면 외국인.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우리처럼 뭐 같은 아테네 시민으로서 오랫동안 살았고 같은 그리스를 사용하고 뭐 했는데도 이들은 외국인 취급받았어요. 왜냐면 그 외국인의 기준이 뭐냐면 그 예전에 그 페리클라스 이전에 클레스테네스 때 있죠. 클레스테네스 때 이제 행정구역을 개편했죠. 그래서 데모스도 쪼갰잖아. 데모스도. 그러니까 데모스 쪼갤 때 데모스에 등록돼 있는 사람을 아테네 시민으로 이제 간주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돼 있지 않은 사람은 뭐야?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근데 이제 여기 양친이니까 양친은 그러니까 부모 쪽에는 그 뭐냐면 북에는 두 명이 요 데모스에 등록된 사람이야지만 뭐냐면 그 자식도 그 시민권을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나중에 페리클라스 자식들은 못 받게 돼요. 왜냐면 그 페리클라스 부인이 외국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데 하여튼 이런 거는 재정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연관시켜서 예전에 한번 그 2004년도 기출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답은 니은과 니은이었어요. 근데 2004년도에 나왔을 때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지금 되게 쉬운 문제죠.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자, 하여튼 3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뭘 보냐면 이제 34번이죠. 자, 34번은 이제 그 재작년 한번 약간 그 무굴 제국할 때 이제 티모르 제국의 영역 표시해갖고 이제 나왔는데 그의 대외 원정은 티모르 제국이죠. 티모르 제국. 자, 티모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사항국 아시죠? 사항국. 일단 사항국부터 이제 할게요. 여기가 원이 있었으면 이쪽 지역이 이제 무슨 지역이었어요? 몽고 그 바깥에 여기 오고타이 항국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밑에가 찰카타이 항국이죠? 그 다음에 저쪽 러시아 쪽 사라이 부분이 어디예요? 사라이 수도항이 여기가 키차크 항국이죠. 키차크 항국이고 자 이쪽이 중동 지역 셀주크 투르크를 모아내서 이제 여기 1항국이죠. 1항국은 이제 훌라우가 이제 만든 훌라우 본케 그 동생이고 쿠비나이트의 형. 그런데 이렇게는 4개 이제 항국이 있죠. 근데 이제 오고타이 항국은 없어졌어. 그래서 자카르타이 항국에 이제 편입됐죠. 그리고 자카르타이 항국도 이제 그 서울 자카르타이, 동자카르타이 이렇게 2개 나눠져 있고 그 당시 이제 1항국도 여러 왕조도 나눠졌죠. 잘라기르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조야? 추판조라든지 등등 여러 왕국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어요. 티모르 당시. 그리고 여기 동쪽에 이제 서쪽 이게 보면 소아시아 쪽으로 했고 오스만 투르크가 막 성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쪽 남쪽에서는 뭐예요? 인도 쪽에서 델리, 슐탄 5왕조가 있었어요. 투크르 왕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 원이 이제 그 당시 망하고 나서 뭘로 이제 넘어가죠? 그 당시 원이 망하고 나서 명으로 들어가죠? 주원자의 명을 세웠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인데 자, 일단은 티모르는 어디 출신이지? 자카르타의 출신이에요. 티모르는 자신의 몽고인의 어떤 자손이고 징기스칸 후손이라고 지칭하는데 실제 이제 학자들이 몽고족과 투르크족의 혼혈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 당시 이제 유목민족 국가에서는 황금시족이다 해가지고 징기스칸 자손만이 뭔가 유목민족을 통치할 수 있다는 그 관념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뭐냐면 징기스칸의 후손 이렇게 이제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티모르는 그 당시 분열했던 서자카르타와 동자카르타를 통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이제 삼고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하냐면 이란국을 공격하죠. 그래서 이란국은 아까 전에 몇 개 왕조로 분열돼 있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잘라우리조와 뭐 추판조 등 여러 가지 해서 이란국을 멸망시키고, 물론 나중에 이제 또 잘라디우주는 다시 부활되지만, 여기까지 이제 자기 영토를 삼고 또 이제 사마르칸트죠. 그래갖고 이제 요때 이란국이 있죠. 이란국에 이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로 갔냐면, 자 위에 이제 키창쿠 항국을 공격했죠. 키창쿠 항국인데 이때 이제 키창쿠 항국이 공격을 할 때 그때 이제 대표적인 그때 이제 통치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저도 여기 적었는데 토테미시라는 사람이 있어. 이 토테미시가 그 당시 이제 원래 처음에는 티무르와 연합관계였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야? 그 코카소스 지방 사회민족과 연결되고 티무르 치니까 티무르가 거길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키창쿠 왕국을 이제 뭐냐면 공격해서 이제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돌아오죠 다시. 그리고 나서 그 오스만 투르크를 공격해갖고 그 당시 바야지드 1세인가 그 황제들 잡아가지고 여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어디까지 치냐면 저기 델리 슈타 왕국까지 치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로 가요? 명나라 치겠다니 가는 도중에 죽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이 과정은 그 뒤에 그 몇 페이지야? 티무르 제국 180페이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티무르 이제 있는데 이 티무르 제국의 특징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여러 대국들 공격하면서 전국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 문화, 이슬람 문화, 그 다음에 이란 문화 등 여러 문화도 융합됐죠. 동서 문화의 어떤 교통 융합 문화를 형성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 그 티무르가 죽고 난 후에 이제 곧바로 분열돼요. 이 나라는. 야, 그래갖고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티무르 제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르칸트죠. 네, 사마르칸트. 그래서 예전에 수능 기출문제의 티무르 제국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언젠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왔네요. 근데 그 내용은 약간 좀 세부적인 내용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 교과서에 벗어나서.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러시아를 지배했던 키창쿠 왕국을 격파했죠. 자, 키창쿠 왕국은 언제 만들었죠? 네? 자, 그 징기스칸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주치죠, 주치. 근데 주치가 그 당시 이제 메르키드의 그 주치가 이제 난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때 잠시 메르키드 쪽에 이제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메르키드의 남자의 뭐 신을 받았다 해갖고 이제 징기스칸이 의심을 해갖고 얘를 총애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주치가 그 당시 러시아 지역을 이제 받고 그의 아들이었던 바투가 이제 유럽을 먼저 가는 길에 돌아온 과정에서 사라이에 그 만든 그 키창쿠 항국이죠. 그래서 키창쿠 항국은 이제 보통 러시아 지역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 이제 아까 말한 토토 타미시라는 얘가 그 뭐냐면 티무르가 처음 연합했는데 나중에 티무르하고 또 싸우죠. 그래가지고 이제 티무르한테 패하고 나서 그 이 키창쿠 항국은 세 개 항국으로 분열돼요. 카잔 항국하고 카잔, 그 다음에 크림 항국, 그 다음에 아스트라. 분열되죠. 자, 그래서 카잔, 크림, 아스트라 항국은 각각 이제 그 나중에 등장한 모스크바 대공국이라든지 로마노프 왕조에서 각계 격파되죠. 그 영토는 다 어디로 왔죠? 러시아에 이제 편입이 돼요.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이란국이 나오는데 이란국은 언제 만들었죠? 누가 만들었어요? 아카시메 몽케이칸의 동생이었던 훌라구가 몽케이칸의 이제 뭐냐면 명을 받고 이제 중동 지역을 이제 점령하죠. 그때 어떤 왕조가 있었어요? 셀주크 왕조하고 그 다음에 누구지? 그 아바스 왕조 있는데 그걸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 했는데 이때 이 이란국은 처음에 뭐냐면 반이슬람 정치를 펼쳤죠. 그리고 네스토요스교나 뭐 불교를 중시했는데 나중에 실때 가장칸이 있어요. 가장칸 때 그 뭐냐면 국교를 이슬람으로 이제 바꿨죠. 그래서 이슬람을 통해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구대 때 들어와서 내분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그래갖고 아까 전 잘라우디족, 그 다음에 추판족 등등 여러 왕조들이 분열되거든요. 그때 이제 누가 등장했어요? 티무르가 등용돼서 와갖고 이란국의 분열을 통합을 시켰죠.
이단국 지역을 통합된 왕조. 그래서 분열시켰다보다는 이단국 지역을 통합시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잘라우디족 같은 경우는 티모르 제국이 약해진 후에 다시 부활돼요. 예. 자, 그런 과정을 이제 걷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인도 원정을 델리 술탄 왕조가 급속하게 해체되고 이어서 새 왕조가 추천됐다는데, 자, 델리 술탄 왕조는 오왕조는 델리라는 지역에 만든 이슬람의 5개 왕조를 말해요. 북인도를 지배했는데, 자, 그 중에 세 번째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투구라 왕조예요. 투구라 왕조. 투구라 왕조 또 투구라 왕조라고 하는데, 자, 그 투구라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후대 왕이었던 하여튼 말기 왕이었던 피르즈 사가 있어. 피르즈 사가 있는데, 자, 이 왕이 너무 지나친 그 친이슬람 정책 때문에 신들을 탄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막 분열되고 있었어요. 그 틈을 누가 노린 거예요? 그 틈을 그 당시 이제 티모가 노린 거죠. 그래서 델리를 공격해갖고 마지막 세 번째 왕은 투쿠르 왕조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약탈하죠. 근데 거기에 통치할 생각이 없었던지 자기의 위임한 사람을 이제 위임자 임명하고 이제 물려놨죠. 그 위임자가 나라를 세웠는데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왕조였던 사이드 왕조예요. 사이드 왕조. 요 사이드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왕조 다음에 로디 왕조가 있죠. 로디 왕조가 파니파트 전투에서 누구한테 깨져요? 무굴 제국한테 깨지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무굴 제국이 이렇게 등장을 하죠. 바베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고, 이거 알려면 인도의 왕조 변천 과정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앙칼라 전투. 앙칼라 전투는 그 오스만 투르크 있었던 얘기죠.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건데,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오스만 티무르가 소아시아 이제 도보니까 그날 바야지트 1세가 있었어요. 오스만 투르크에. 자, 바야지트 1세가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가 티무르의 코끼리 부대한테 깨지게 되죠. 그 자신이 또 포로 잡혀요. 그러다 이제 감옥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혼돈이 있겠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그 형제들 간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 이걸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공의시대라고 해요. 공의시대. 공의시대는 뭘까요? 황제가 없었던 시대예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마호메트 1세가 뭐냐면 이제 다시 황제권을 다시 세우고 메호메트 2세가 또 뭐냐면 어딜 공격하죠?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을 공격해서 점령을 하죠. 예, 잠시 이제 패배를 당했던 그 앙칼라 전투가 있는데, 이 앙칼라 전투는 어디 있어요?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사전 공의 시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알아야 되냐면 터키사나 전문서적 알아야지 이거 알 수 있는 거지. 단순히 통론 가지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통론적인 지식도 있겠지만 좀 자세히 하려면 정확히 찍어 맞추려면 개별적인 어떤 사실도 알아야 돼요. 이 강론 쪽인 내용에서 좀 알아야지만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5번 문제를 보자. 이게 동남아시아사죠? 세계사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근데 이것도 역사과 구도를 보셔야 돼요. 잠깐, 183페이지 펴보실까요? 183페이지. 자, 13세기 동남아시아의 변천이 있거든요. 그 뒤에는 뭐 9세기부터 역사 지도를 제가 쳐놨는데, 자, 일단 13세기 때는 동남아시아 정치 지형이 크게 변동이 일어나요. 왜 변동이 일어나냐? 자,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쳐들어왔어요? 예? 쿠비라이 칸이 쳐들어왔죠? 원나라. 근데 원나라가 육상을 공격한 것도 있지만 되게 해상을 공격하는 것도 있기도. 그럼 우리가 원나라 딱 생각하면 뭐야? 참 해군이 약하다, 수군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의 잘못된 통념이에요. 오개념이죠. 왜냐면 몽고족들은 총알에 대해서 해상은 약하지만 그 몽고족들이 그 항복한 군대들은 해상 민족들이 많고 어떻게 해군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 갔을 때 몽고족들 우리를 못 쳐서 못 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히 칠 수 있는데 그 우리 입장이 그 몽고족 입장 때는 거기가 주요 타겟이 아니었죠. 주로 이제 후방을 치기 위해서 먼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친 것 뿐이고 괜히 쳤다가 고조나 남송이나 일본이 서로 연합해갖고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안 친 건데 전략적으로. 자, 하여튼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다시 이제 덮고 181페이지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동남아시아 이제 정치 지역에서 원나라의 침입 결과 그걸 통해서 패권을 장악한 대월국 진조가 있고 그 다음에 파간 아예 이제 끝까지 계기다가 이제 망한 나라도 있고 파간조처럼 아니면 그 어부지리를 얻는 나라도 있었죠. 네, 그래서 수고타의 왕조처럼 이렇게 어부지리도 이제 얻는 그런 왕조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각 왕조들의 이제 내용을 보자. 자, A는 뭘까? A는 파간조죠. 파간 왕조예요. 파간. 버마에 있는 왕조죠. 버마. 파간 왕조에 있고, 자, 그 다음에 B는 뭘까요? B는 그걸 대월국이라고 하는데 대월국은 그 여러 왕조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는 진조예요. 진조. 쩐조라고 해요. 쩐조. 쩐. 이게 그 베트남어 팔성어로 있어갖고 이게 약간 이게 성이 붙는데 하여튼 쩐조, 진조 한자 쓰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은 어딜까요? 신은 타이의 첫 번째 왕조였던 수구타이 왕조예요. 수구타이. 그 다음에 이제 D는 여기 캄보디아 쪽이죠. 앙코르 왕조죠. 앙코르 왕조. 예, 앙코르 왕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가 있고 E는 어딜까? E는 참파. 베트남 중부 남부 지역. 참파. 그 다음에 점성이라고 했어요. 점성병 아시죠? 송나라 때 딱 생산량이 되게 높은 점성병. 이기자 갈 수 있는 거. 베트남 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F 인도 그 자바섬 있는 데 있죠? 자바섬 부분에는 싱호사리 왕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싱호사리 왕조가 있었어요. 자,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있고 여기 좀 보세요. 이제 A는 몽골군의 침입 후 왕이 살해됐으며 쿠빌라이 칸이 이곳에 행성을 설치하고자 했다. 자, 맞죠? 그때 이제 세력 쿠빌라이 칸이 사신을 확인했어. 그래서 원래는 목적은 너희들이 내 말만 들으면 책봉을 해주겠다. 그런 목적인데 이 파간 왕조의 칸슈 9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오버했어. 그래갖고 이때 이제 뭐냐면 세조 쿠빌라이 보낸 사신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쿠빌라이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병력을 동원해서 버마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파간 왕조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두 개의 행성을 만들어서 중국의 내지성을 만들었거든요. 내지화시켰어. 행성을 설치하고. 근데 내용 중에 제가 분석 내용 중에 정동행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두 개의 정동행성을 제가 잘못 쓴 거거든요. 행성이라고 고치세요. 그 182페이지 내용에 원세조는 미얀마의 두 개의 행성을 분할하여 중국의 내진을 만들었다. 행성을 고치세요. 정동은 제가 쓰다가 깜빡했어요. 제가 우리의 정동행성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썼는데, 자,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몽족이 여기 중심을 다시 해갖고 분열됐다가 원나라 분열 독립해서 있다가 16세기 때 퉁구 왕조가 있었고, 중요한 왕조는 아닌데 퉁구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8세기 때는 꽁파오 왕조가 있었어요. 꽁파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뭐가 된 거죠? 버마가 된 거죠. 버마. 근데 이게 군사 정권이 동원해서 이게 자신의 예전에 읽기 위해서 미얀마가 건쳤죠. 그래서 원래 정확한 명칭 버마예요. 버마. 근데 이제 한글에서 문서를 쓰면 버마를 쓰면 자동적으로 미얀마가 된다고.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예. 뭔가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죠? 아니 버마를 쓰는데 왜 미얀마가 바뀌어 이게? 버마하고 버마의 압력 때문에 그런 거야? 군사 정권에? 잘 모르겠는데 버마 민주화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얀마가 안 부르고 그러니까 미얀마가 뭐 자신 버마라고 하죠. 버마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B와 E는 몇 차례 거친 몽골 침략을 물리쳤으나 그 B와 E 사이의 장기간의 전쟁으로 E가 망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거. 예. 이게 틀린 건데 이게 왜 틀렸는지 설명할게요. 자, B는 아까 처음에 진조의 대월국이 됐죠. 대월국 중에 이제 두 번째 왕조였던 진조고, 그 다음에 이제 E나는 그 다음에 천파가 있었는데, B는 이제 그 당시 635, 여기 지도 보시면 되겠지만 뒤에 지도 보시면 어느 쪽을 공격했어요? 진주의 수도는 쿠빌라이 칸이 635 공격했죠. 그 다음에 그 당시 비자야를 수도했던 참파는 해상을 공격했죠. 지금
치안주어로 해갖고 해당 공개인데 둘 다 물리쳤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왜 틀렸냐 하면 자, 그 당시 B와 E 사이에 장기적인 전쟁을 했는데 자, B는 어떤 나라가 됐죠? 지금 진조의 대월국이 됐죠. 대월국의 진조. 그 E는 참파죠. 대월국하고 참파하고 싸웠어. 그건 맞아요. 근데 언제 망했냐면 진조는 13세기 때 왕조거든요. 근데 참파가 멸망한 것은 15세기 때야. 15세기 때. 그것도 진조 다음에 등장한 레왕조 때 멸망했어요. 15세기 때.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지금 B가 아니죠. B가 아니에요, 이거. 이건 진조인데 지금 레왕조는 15세기 때 멸망하니까 이거는 후대의 일이야, 후대.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오답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용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요거는 정답으로 해가지고 이게 됐는데 이미 이제 3개월 지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오답이 좀 있어요, 이게 보면. 자, 그 다음에 C 같은데 자, C는 원의 입주 요구를 거절하고 몽고군의 침략을 거듭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강제가 떠올렸다.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건 대월 진왕조와 관련된 거야. 진왕조. 예. 그건 이거 뭐냐면 이제 수고타이 왕조인데 이거는 타이족의 이동 경로를 좀 아셔야 돼요. 타이족이 어떻게 지금 타이족은 지금 타이 지역에 있죠? 타이 지역에 있는데 타이족 원래 타이에 있었던 지역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어디 있었냐면 제 중국에 보면 운난성 아시죠? 운난성. 운난성에 원래 타이족이 있었어요. 여기 타이족이 있었고 그때 이제 9세기 때 운난족에 있었던 타이족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해왔어. 일부가. 예. 그래가지고 어디에 정착했냐면 지금의 타이 중부 지역 방콕 일대 있죠. 요게 이제 정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그 당시에는 캄보디아의 지배를 받았어요. 앙코르 왕조의 지배를 받았죠. 앙코르 왕조를.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거기에 그 운난성에 거주했던 그 타이족들이 송나라 시대 때 무슨 국을 세웠냐면 대리국을 세웠어. 대리국. 약간 저기 뭐 무협지나 그런 데 나갔던 국가가 이제 대리국인데 이게 원래 타이족들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이 대리국이 언제 멸망당했냐면 원의 침입을 받고 이제 멸망이 당했죠. 원의 침입. 자, 그러면서 이 대리국에 있었던 그 타이족들이 어느 날 망한 다음에 어디로 이제 내려갔냐면 자기 그 동포들이 살고 있는 남쪽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와요. 그 타이 지역으로. 그러면서 이제 타이의 국력이 강해졌죠. 그래서 이제 앙코르 왕조에서 벗어나서 세운 왕조가 수고타이 왕조예요. 수고타이 왕조. 최초 타이 왕조였다. 그리고 이 수고타이 왕조는 그 당시 파간조가 누구한테 멸망당했어요? 원나한테 멸망당했죠? 그래서 파간조의 국적 영역을 공격해서 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전 통치 대상이었던 통치받았던 앙코르 왕조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배를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지배의 역사가 있으니까 캄보디아인하고 타이인하고 별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죠? 우리 한국과 일본처럼 지네끼리도 지금 치고받고 싸워요. 앙코르 왕조의 뭐 위협이 우리 거다 자기 거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자, 이런 역사적인 가정을 갖게 되고 이제 수고타이 왕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하냐면 아이고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네. 수고타이 왕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수고타이 왕조 적어놨는데 내가 수고타이 왕조들 몇 개 왕조가 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있고 지금의 이제 뭐냐면 완전 타이 방콕 지역에 있는 차크이 왕조가 그럴 거예요. 그 왕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를 방문한, 그러니까 이 D라는 건 앙코르의 왕조죠. 그 다음에 앙코르 지역을, 그러니까 캄보디아 지역을 이제, 중국 애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진난이라고 했어요. 진난 지역이었는데, 그때 이제 원나 사조 주달관이 진난 풍토기를 썼거든요. 네. 진난 풍토기 썼는데, 이 진난 풍토기는 되게 이제 그 당시 캄보디아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캄보디아의 문자 사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중요한 그날 13세기 때 캄보디아인데 어떤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죠. 네. 자, 그 다음에 F. 아까 싱호사리 왕조였죠. 자, 싱호사리 왕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싱호사리의 마지막 왕이 신하에게 살해당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사이였던 비자야라는 사람이 도망쳐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원나의 침을 받게 되죠. 가서 이제 원나 침을 물리치고 마자피 왕조를 만들어. 마자피.
마자피. 그래서 마자피 왕조는 특징이 뭐냐면 그 이슬람교하고 신두교의 융합 문화를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원래 이슬람 지역은 저 인도네시아 지역은 뭘 믿었어요? 불교는 신두교를 믿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슬람화 된 지역이죠. 그래서 이슬람과 신두교의 뭐냐면 융합 문화를 만들었던 왕조가 마자피 왕조예요. 예. 자, 이 내용을 제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았냐면 일단 대한교과서의 동남아시아사 있죠.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대한교과서 동남아시아사 정근대사 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서 나왔냐면 세계사 교과서에서 몇 개 이제 그 5번 관련된 지문이 세계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동남아시아 보면 이제 대한교과서 정도는 보셔야지 하는데 이 대한교과서가 300페이지나 400페이지가 넘거든요. 한 문제 풀기 위해서 이걸 봐야 된다는 게 좀 약간 그런데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알고 지금 푸는 사람들은 없을 거야 지금. 문제 나는 사람들 지금 제대로 몰라가고 지금 오답도 막 전답을 해놓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무지의 소지 서로 무지하니까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날 36번을 보죠. 36번을. 자 이거는 이제 성상 파괴 운동하고 관련된 거죠. 동남아계. 자 726년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네오 3세는 그의 갈리들로 하여금 콘스탄티누 항구에 입구해 있는 성상을 파괴하고 쭉해서 성상 파괴 운동이 쭉 있는데요. 자 성상 파괴 운동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성상은 뭐죠? 성상은 어떤 신의 모습을 형상화시켜갖고 거기에 숭배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주로 예수님 상이나 마리아, 기타 성인들의 상을 숭배하는 건데, 이 성상을 숭배하는 간섭들은 유럽인들의 원래 유럽인들에게 있었던 간섭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양인들, 뭐 인도나 중국이나 그런 데서는 그런 간섭들이 없었어, 생각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 뭐냐 형상주의라고 하고, 여기는 동양인들, 동방에서는 비형상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이나 진리라는 것은 유럽인들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시키고 그걸 숭배하는 관습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리스와 로마나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들 보면 다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다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시켜 놓고 거길 숭배하죠. 예, 아테네 여신상, 뭐 제우스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잖아. 예. 자, 근데 이 동방인들이 만든 동방 종교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기독교나 불교는 초창기 원시 기독교나 불교는 이게 없었어. 그래갖고 이제 그 구약 성서를 보시면 그 구약 성서의 신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야훼라고 하죠. 야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은 이제 신의 모습을 형상화시켜 놓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서 뭐냐면 신이나 어떤 진리의 모습을 형상화시킨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다. 왜? 이 신의 모습을 인간의 어떤 상상을 통해 이게 신이다 해도 만들어 놔도 이건 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거짓된 모습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 자체를 뭐 신을 안 보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아상을 싫어하죠. 자기 모습을 상을 보이는 신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형상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동방 종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기독교 보시면 신의 모습이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야의 등을 보였다. 그거 딱 한마디예요. 그 외에는 안 나와. 근데 이 동방에서 나왔던 이 기독교와 불교가 서방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게 형상주의로 바뀌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독교는 원래는 성상이 없었죠. 근데 이제 유럽인들 들어오면서 유럽인들 예전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겨놓고 형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의 상을 만들어요. 근데 초창기 예수의 상들은 이제 잘 모르니까 그 황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상을 만들어놨죠. 황제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양인의 모습을 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이제 숭배를 하는 그런 이제 하고 이제 성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도 처음에 인도에 있다가 나중에 박티아 왕조에서 그리스인들이 믿기 시작하죠. 그 아프가니스탄의 헬레니즘 왕조에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얘들도 믿었던 관습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형상화 시켜놓고 또 거기 숭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면
인도나 우리나라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널리 하고 간다 불상이 이때부터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 이때부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슬람교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 뭐냐면 누굴 비판하냐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너네들은 예수 신화 믿고 있고 삼일체에서 부정한 거죠? 왜 예수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느냐? 이건 숭배 대상이다 아니다.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이슬람교에서 철저한 우상 숭배를 내세우죠. 그래갖고 일단 신이라는 자체를 형상화시킬 수 없고 심지어 인간의 마호메트도 상을 안 만들죠. 왜? 예수 상태는 똑같이 예수가 원래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다. 네 번째 선지자는 다섯 번째 선지자 그 마호메트를 형상화시켜서 이게 갑자기 알라를 몰아내고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갖고 이제 숭배될 수 있는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기독교처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는 완전히 철저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라베스크 같은 어떤 문의로 해가지고 기하학적인 걸로 이렇게 뭐냐면 대치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이 동남아 제국에서는 동남아 제국이 좀 위치상 서로마보다 좀 동쪽에 있죠. 동방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네오 3세라든지 그 당시 또 뭐냐면 네오 5세 같은 형제들이 두 차례 이제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려요. 성상숭배. 그래서 이제 성상숭배 금지령 과정을 이제 보면 자, 네오 3세 때 이제 우리가 여기 1차 성상숭배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네오 4세 이제 여제였던 그 부인이었던 이레네 여제 때는 이게 이제 여제 때는 이제 중단됐다가 다시 네오 4세 때 성상숭배가 또 일어나요. 2차 성상숭배가 일어나죠. 한 약 100년 동안 일어난 것 같아요. 100년. 자, 그때 이제 그 네오 3세 때 1차 성상숭배의 그 목적이 있겠죠. 이 목적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일단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그 당시 이슬람교의 어떤 우상숭배 금지의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 동방교의 어떤 성격이 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 세력을 견제하게 하고요. 예, 수도원 세력들. 그러니까 수도원 세력들은 그 당시에 성상숭배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수도원 세력들도 막대한 토지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토지의 권력을 뺏어갖고 성상숭배 목적을 뺏어가지고 뭐냐면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에서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와 관련된 지문이 2003년도 문제 역교원 관련돼서 한번 나왔죠.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 예,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네요. 자, 그래서 있고 나서 나중에 이제 843년에 서기 때문에 이제 또 네오 4세 때 한 번 더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주로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그 당시 군인들이 성상숭배를 되게 싫어했어. 그래서 군인들의 불만을 누구르트기 위해서 이제 한 번 일어났어요. 893년에. 그러다가 이제 그 후로는 아예 이 성상숭배가 논쟁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비잔틴 제국이 몇 년 망했죠? 1453년. 그러니까 긴 역사를 볼 때 비잔틴 제국이 거의 1000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근데 잠시 몇 년 동안, 100년 동안만 약간 일어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성상을 숭배하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영향을 미쳐갖고 이콤이라는 그것이 이제 등장해요. 이콤. 자, 이콤이라는 건 뭐냐면 성화상이라고 하죠. 성화상. 성화상은 뭐냐면 성상은 조각을 만들고 숭배하잖아. 대부분. 성화상은 그림을 만들고 그림을. 근데 그림이 뭐냐면 성상 자체는 그게 본질적인 모습이죠. 본질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어떤 축소파야 생각하고 예수님의 축소파야 거기에 숭배를 하는데 이 꽁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거나 성인들의 모습들의 어떤 활동상을 전달해주는 도구로서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달 도구니까 뭐 자세하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간략하게만 이제 꾸미고 간소화시키고 이제 전달 도구로서만 사용하는 게 이콤이라는 어떤 특수한 성화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100년 동안 지속됐던 어떤 성상숭배 금지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자, 그럼 지금은 그냥 그리스적으로 성상숭배해요. 네, 그런 것들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쟁들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나타냈어요.
자, 이거 원래 동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이걸 보고 누가 이제 반대한 거예요? 소노마 교황이 반대한 거죠. 왜냐면 소노마 교황 입장할 때는 선상이 꼭 필요하거든. 왜? 게르만족들에게 접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데, 그래서 특히 이제 소노마 교황 같으면은 솔직히 동로마 황제가 이제 별 필요성이 없어. 실제적인 구원자가 이제 필요하죠. 동로마 이제 이탈리아 반대에서 물러났고, 근데 그때 북쪽에 룸바디아족들이 뭐냐면 그 공격을 해오죠. 그러니까 교황은 그 옆에 있었던 프랑코 왕국의 뭐냐면 피핀이라든지 샤알바트가 누구야? 칼데제 이런 사람까지 정치적인 어떤 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관계를 끊어요? 동로마 황제하고 관계를 끊고 이때부터 이제 소노마 교회하고 동로마 교회가 분열된 계기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보죠. 문제를. 자, 1번을 보면, 자, 기억을 보면 기억에는 그리스 초상이나 조각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포함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수온이다. 틀리죠? 수온이 반대 세력이죠? 예. 그 다음 디귿은 비잔티움 멸망까지 지속된 게 아니라 약 100년 동안에만 9세기 때 다 끝나요. 9세기 중후반 때 다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은 이민족의 침. 그러니까 레오 3세 때는 이미 산산 왕조 페르시아는 망했고, 예, 이건 7세기 초반까지만 망했고 7세기 중반 넘어가면 이슬람 왕조가 들어가거든요. 이슬람이 망했죠. 삼산 왕조 페르시아가. 그래서 이제 이건 이슬람 세력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미은의 계기도 교황은 프랑크 왕국의 제후를 맺게 되었다. 자, 이거 맞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완전히 끊고, 그다음 프랑크 왕국의 피핀이나 카르데제, 특히 카르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800년에 서노마 황제에 간을 줬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7번을 보죠. 자, 37번은 독일 통일하는 가정을 이제 쭉 관련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독일의 19세기 때 그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통일하는 가정이 나오죠.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상당히 늦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정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고, 올해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독일 통일하는 가정들 그 관련된 순서들과 관련된 그 부속된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일단 그 예문은 뭘까? 예문은 지금 예문은 보골 전쟁이 끝나고 나서 1871년에 그 프레이센의 비에르 밀세가 그 베르사유 궁정에 가고 이제 독일 황제가 되는 거죠. 자, 요게 되는데, 자, 독일에도 이제 그 보면 통일 과정 같은 걸 좀 살펴보면, 자, 나폴레옹이 공격할 때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됐죠. 자,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됐는데 그때가 몇 년이에요? 1805년이에요. 1805년 19세기 초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제국을 만들었어요? 라인 제국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멸망하고 나서, 몰락하고 나서 나중에 비네이가 이제 개최되고, 요게 이제 독일 제국을 이제 만들었죠. 독일 제국. 예. 그래서 이제 있다가 독일 연합 제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나중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게 독일 제국은 이제 형식적인 독일 연방 제국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871년에 독일 제국이 통일된 독일 제국이죠. 그래서 황제도 하죠. 그러니까 라인 제국과 독일 제국은 나일 연방이죠. 나일 연방 이렇게 잘못됐어요. 독일 연방이고 제국이 아니라. 그래서 나일 연방과 독일 연방은 그 황제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독일 제국이 되고 나서 이제 프라이센 1세가 황제가 되죠. 비에르 밀세가 황제가 됐던 그런 건데, 자, 요 기간이 몇 년이냐면 여기가 1805년이고 이게 몇 년이죠? 1871년이죠. 그럼 몇 년이 나와요? 66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독일 제국의 복식과 60년이 넘도록 공성했던 독일 제국 황제제는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독일 연방과 나일 연방 시대는 없었잖아. 그래서 나일 연방하고 독일 연방 시대는 없었던 그런 것들을 그 뭐냐면 이제 대신 이제 공성을 해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신성노마 해체부터 시작해서 여기 독일 제국까지 그러니까 66년이 나오죠. 예. 이 말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억은 무슨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독일 제국을 해볼 건데 이때 독일 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네, 신성 로마 제국.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대독일주의는 통일됐다. 이렇게 됐죠? 틀렸죠? 무슨 주의죠? 소독일주의. 자, 프랑크푸르트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유주의. 그러니까 3월혁명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3월혁명 영향을 해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를 해갖고 개최했죠. 그때 이제 두 가지 논의사항이 있었어요. 뭐와 뭘까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앞으로의 통일제국의 정책은 입헌주의로 할 것이냐, 공화정으로 할 것이냐, 뭘로 결정됐죠?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독일주의 할 거냐, 소독일주의냐, 뭘로 했죠? 소독일주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는 뭐냐? 자, 그 당시에 독일이라는 게 지명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 독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민족 단위의 독일이 아니라 그 당시 지명이었어요, 지명. 지역을 뜻하는. 그래서 이쪽에 서유럽이 있으니까 이쪽 동유럽 있죠? 그래서 서유럽과 동유럽의 중간 땅을 독일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독일 외에도 폴란드 지역, 그 다음 오스트리아 지역, 그 다음 스위스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지금 유고 북부 지역까지, 독일이랑 덴마크 북부 지역까지, 남부 지역까지 독일 지역이라고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다양한 어떤 민족들이 있었죠. 자, 그 중에 이제 큰 나라가 남쪽에 있는 오스트리아하고 그 북쪽에 있었던 프로이센이죠. 근데 이 오스트리아는 연합제국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고, 이 프로이센은 독일어만 사용하면 독일 민족 국가죠. 그래서 어디를 중점으로 독일을 확정하고 뭐냐면 누굴 중심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논의 가운데서 오스트리아는 너무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독일을 다 포함시키기 힘들고 누굴 포이센을 중심으로 했고 우리 독일어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독일이라는 법을 정해놓고 여기를 통일의 대상하자. 이것이 소독일주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중심에서 독일은 지금 지리적 명칭에서 독일은 다 포함돼가지고 다민족, 이민족까지 다 포함돼서 통일의 대상하자. 이걸 대독일주의라고 하죠. 근데 되게 이제 소독일주의라고 하고, 당연히 이제 누구야? 자, 이제 비스마르크는 어떤 걸 택했어요? 소독일주의. 네, 그러니까 소독일주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이 선포는 1871년 베르사유에 하게 됐다. 맞죠? 보불 전쟁. 네. 그 다음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남부 독일은 프랑스 편에 가담했다. 자, 이건 왜 틀렸죠? 자, 보불 전쟁이 있기 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 통일의 반대 세력은 두 개 있었죠? 오스트리아, 프랑스니까 먼저 오스트리아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전쟁이 있었죠? 덴마크 영토를 이제 둘러싸고 일어났는데 그때 7일 만에 딱 끝났어. 예, 이게 7주인가 7일인가 그럴까요? 아주 7주 만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끝났어요. 아주 신속하게. 그때 이제 프로이센이 승리했는데 그때 프로이센들이 북부 독일 연방을 결성하죠. 연방을. 자, 그래서 북부 독일 연방을 구성하고 나서 그 남부 지역하고는 비밀 협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부 독일 국가들은 프로이센에 따르지만 포면적으로 연방을 구성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프랑스나 기타 열강들을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전쟁이 나니까 당연히 누굴 돕겠어요? 프랑스가 아니죠? 독일을 돕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1871년에 독일 제국이 다시 건설할 때 남부 독일 연맹까지 비에는 힐스한테 충성의 맹세를 하고 통일 독일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풀려면 통일하는 과정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재작년에는 그게 나왔어요. 부흥적 민족주의하고 뭐 그런 거하고 침략적 민족주의와 관련돼서 이제 요 내용들이 또 나왔고, 예전에 또 비스마르크 정책도 많이 나왔으니까 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38번을 넘어가죠. 38번. 자, 38번은 이제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시험 연습도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통론에서 기본서에서 벗어난 문제들이 38번인데, 자, 위대하신 군주의 짐에 좁은 앙리대학께서는 국내에 전쟁 좀 있는데, 이거 딱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대충 알겠어. 누구죠? 네, 루이 14세가 내 친령이죠. 그래서 예전에 앙리 4세가 했던 낭뜨 친령을 철폐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친령이라고 하냐면 뽕떼부루 친령이라고 해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문제 분석 첫 번째 주제 있어요. 있죠?
뽕텐브루 제가 좋은데 하여튼 그 칙령인데 자 이 칙령에 관련되는 내용들 이제 쭉 나왔어요. 그럼 한번 보면 자 위대하신 군주인 짐의 조보는 할아버지죠. 그러면 그 누이 14세를 가리킨다. 하여튼 그 안리사 대왕의 짐의 조보니까 이제 조보가 안리 대왕이면 안리 4세죠. 안리 4세 그러면 왕이 누구예요? 부노 왕조의 두 번째 왕이 누이 13세죠. 누이 13세의 아들이 누구죠? 누이 14세죠. 그러니까 짐이 누구로 나왔어요? 이거 누이 14세 금방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쉬워요. 자, 또 2번도 쉽죠. 자, 니은은 종교개혁 시기에 디귿의 세력을 이끌었다. 맞죠? 그래서 그 당시 앙리대왕께서는 했는데 그 당시 종교 위근우 전쟁이죠. 위근우 전쟁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을 있고 주로 나바드 앙리라고 하죠. 나바드 앙리인데 저 신교 쪽에 있었던 거 그 세 명의 앙리가 있었죠. 앙리 3세하고 기지공 앙리하고 기지 앙리하고 나바드 앙리가 세 명 있었는데 기지 앙리하고 앙리 3세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죽게 되죠. 자객을 서로 보내면서 죽고 오직 이제 혈통이었던 직계는 아니지만 관계였던 나바드 앙리가 이제 남았죠. 그래서 나바드 앙리가 부노 왕조를 이제 개창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소위 종교개혁 때문에 그 칼뱅이 교리에 따른 종교가 많아져. 맞죠? 위그노. 그래서 보통 칼뱅은 프랑스 위그노.